오늘은 테슬라의 주가 폭발은 에너지 비대칭 극복에 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에너지 전쟁 중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일론 머스크는 노르웨이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베타 버전을 연말까지 와이드 릴리스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를 계속 추출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석유와 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CEO의 입장에서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CEO로서 왜 석유와 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일까요? 또한 이 시기에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요, 5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유주식 현황 자료 Form 13F를 보고했습니다. 참고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는요, 매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월 말부터 석유 회사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5월 첫째 주에만 주식 90만 1768주를 매입했습니다. 버크셔의 그 현금 보유의 감소를 보면요, 최근 주식 매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은 2021년 말 1467억 달러에서 3월 말 기준으로 1063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에너지주를 집중 매수했는데요. 에너지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수혜를 입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워런 버핏은 왜 사양산업인 석유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로 사우디의 왕세자죠. 1985년생이고요. 2015년에 부왕세자로 지명됩니다. 그런데 2년 만인 2017년 왕세자로 지명되죠. 부왕세자로 지명된 후에 2년 만에 왕세자로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2018년 반체제 언론인이라고 불리는 자말 까슈꾸지를 살해한 배우로 지목이 됩니다. 그 후로 미국은 바로 이 빈살만 왕세자를 아주 적대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악수를 나누게 되죠. 자, 2022년 7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석유 증산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을 버리고 산유국인 사우디를 찾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자가 바로 까슈크지 암살 배후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9월 5일 오펙 플러스는 10월 생산량을 감산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단 한마디로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원유 생산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원유 생산량은 연초보다 하루 50만 배럴 이상 늘어났고 연말까지 1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은 충분하진 않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석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깊은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의 방향은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바로
당분간 원유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사는 마크 길런드 씨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길런드 씨는요, 그 테슬라 차량 소유주이면서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가상발전소, 일명 VPP라고 하는데요, Virtual Power Plant입니다. 이 VPP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발전소는 길런드 씨의 그 집에 설치된 테슬라의 솔라 패널과 파워월 시스템이 캘리포니아주 전력망 파워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전기를 생산하고 그 사용을 또 하죠. 그리고 남는 전기를 필요한 경우에 주 전력망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자, 길런드는 2021년 6월 테슬라의 솔라 패널과 파워월 시스템을 주문해서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2.24kW의 태양열 어레이, 3개의 테슬라 파워월 배터리, 그리고 2개의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런드는 이 시스템이 캘리포니아 여름철 한 달에 약 $650, 약 90만원에 달하는 가정의 전력 요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결과 집 전력 요금이 매월 최소 $10, 약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죠. 이 사이로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가상발전소 VPP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프로그램에 즉시 가입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킬로와트당 $2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가상발전소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요, 심각한 폭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폭증하는 전기 수요 때문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자는 TV 캠페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그리드 전력망은 최근까지 꽤 잘 대처해 왔는데요.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가상발전소가 즉시 잘 작동해서 필요에 따라 그 전력망의 백업 재생에너지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레스트 벌브의 VPP 추적기는 현재 캘리포니아 가상발전소에 참여하고 있는 4,600개 이상의 가정이 있으며 지금까지 이 시스템은 주 전력망에 약 577MW의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런드의 텔라솔라 파워 시스템은 최근 VPP 처리로 9월 9일 35kW를 그리드로 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태양열 및 배터리 시스템은 계속되는 폭염 동안 총 255kW를 전력 공급망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간의 BPP 처리로 약 $51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길런드의 태양광과 배터리 시스템 전체에 매달 지불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비용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시스템을 할부로 구입했고 월간 수수료는 $400입니다. 길런드가 만약 이 그리드에 200kW 이상의 전력을 보내기만 하면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9월달에 일주일간의 BPP 처리로 약 $510의 보상을 받았으니까 한 달간 $400의 월간 수수료를 지불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가상발전소 시스템은 길런드에게는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는 현금 창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길런드는 운 좋게도 태양열과 배터리에 대해서 $14,00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솔루션이 효과적으로 일종의 돈 프린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세계 에너지 및 기후 통계 2022년 연감에서 각 세계별, 각 주요 국별 지금 대륙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에너지 소비량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시아의 그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자, 1990년부터 202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죠. 특히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시아, 즉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그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파워플랜트 산업의 이익률은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전력 산업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CEO로서 석유와 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 표를 보시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아시아, 중국에서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튬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세계 1위의 리튬 정제를 하고 있는 중국이 4차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산업혁명과 전력산업의 변화 전망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공장을 기계화하는 과정에서 석탄, 수력, 증기 등 비교적 원시적 자원이 활용됐습니다. 이후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석유와 전력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3차 산업혁명은 전력과 IT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대량 생산과 자동화를 달성했지만 그 석탄이나 석유 등 전통적인 발전 자원에서 유발되는 환경 문제, 화석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 등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이 등장했는데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사물인터넷, IoT라고 부르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입니다. 이러한 신사업 모델을 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 집약 산업의 발진으로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과 신기술의 결합으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은 개선되지만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는 리바운스 효과로 전력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국가별 내역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표에서 조금 국가별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중국이 7714 테라와트로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위는 저 미국으로 3869 테라와트, 인도는 1355 테라와트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1등 에너지 소비량이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또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중국의 절반 수준인 거죠. 자, 이 표에서 보시듯 에너지 생산과 소비량은 중국이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져오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에너지 패권을 중국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미국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었죠. 그 결과 일론 머스크와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패권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반도체, 인공지능, AI,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등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외에도 이들 기업들이 사용할 에너지원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력 공급량은 4차 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급량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요구하는 에너지 양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는요, 아직까지 전력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과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만들고 판매하더라도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시도가 바로 캘리포니아의 그 가정을 가상발전소 VPP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충분히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만 집중한 채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왔습니다. 단순히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려는 정책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 현재의 크나큰 문제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급격한 수요 감소 예측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되었고 이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경제 도입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인류는 데이터 집약 산업의 발진을 강제로 몇 년이나 더 앞당기게 되어 전력 수요가 그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측한 것이 바로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과 세계 최고의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석유왕으로 불리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들 자신의 입장에 서서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석유기업 옥시덴탈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요. 빈살만 왕세자는 석유 공급량을 줄여가면서 가격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당분간 미국 정부의 전력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요구량에 부족할 것으로 보고 미국의 각 가정을 가상의 발전소인 VPP, 버추어 파워 플랜트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입니다. 2022년 8월 24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세계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를 계속 추출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석유와 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테슬라의 현재 사업인 가상발전소는 이미 5년 전인 2017년 우리나라의 강성진 교수에 의해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력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전력 생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력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분권형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 재편되어 갈 것이다. 즉 지금의 그 테슬라가 하고 있는 가상발전소인 VPP를 말하는 것이죠.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 전원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기존 전력 공급 시스템의 개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전력 프로슈머 간의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력 거래 방식의 변화가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이러한 전력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전력 시장 및 전력 산업에 대한 규제와 정책도 새로운 전력 시장의 흐름에 맞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기술로 인해 전력 산업에서의 안전성, 효율, 보안, 표준화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류는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급격한 발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물 인터넷, IoT죠.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표에서 보시듯 에너지 생산과 소비량은 중국이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져오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에너지 패권을 중국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론 머스크와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패권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AI,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등과 관련된 기업들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외에도 이들 기업들이 사용할 에너지원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시도가 바로 캘리포니아 가정을 가상발전소인 VPP, 버추어 파워 플랜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에너지 비대칭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고,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이상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각 가정을 가상의 발전소인 VPP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삼아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 폭발은 에너지 비대칭 극복에 달렸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에너지 전쟁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